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천교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조사위는 단체장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적극적인 출산 장려 시책 효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더 과감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는 환자는 3만여 명에 달합니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열렸는데 청주시는 5월까지 공무원들의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 학교들은 운동회 열기도 쉽지 않은데요. 단양군 7개의 작은 학교들이 함께 모인 연합운동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에 대한 첫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해 각각 6년과 7년 6개월씩 구형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올해 1월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첫 공판이 시작된 뒤 5번 이상의 재판을 거쳐 3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무단으로 쌓은 임시제방을 지목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 증거를 인멸하는 등 여러 혐의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5년보다 높게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리단장은 과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령을 위반해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쌓았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허가 없이 제방을 무단으로 허무는 등 참사와 직결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과 변호인 측은 다리에 상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방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허가받았던 사안이라며 거듭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한 대상은 30명과 법인 2곳. 참사 발생 9개월 만에 첫 구형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자들이 본격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오송 참사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난을 막을 수 있던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기관끼리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재난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환경부 등 기관단체장도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의사단체와 지자체 등 모든 의료주체들이 열린 논의를 통해 충북 지역에 배정된 의대 정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충북 지역은 전국 최하위의 의료 취약지로 전락한 지 오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의 노력으로 211명이 증원된 3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이번에 배정받은 의대 정원을 대다수 충북도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대폭 축소시킬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역입니다. 충청북도는 출산 장려 시책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는 경제적 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좀 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7,580명. 지난 2022년과 비교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출산 육아 수당과 난자 냉동시술비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대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대해 대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까지 충청북도가 이자를 대신 내줍니다. 다음 달부터는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함께 군 지역 임산부들에게는 50만 원의 교통비도 별도 지급되고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앞서 시행된 정책들까지 포함할 경우 도내 출산 육아 가정들이 최대 1억 6천만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은 청주시와 예산 분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주 시민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겠다 뭐 이런 거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 차원에서 금전적 지원 외에도 조례를 재개정해 임산부나 출산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우선 주차구역 설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이고 이 저출산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우리 충청북도에 구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들이 올해도 출생아 수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충북의 1, 2월 출생아 수는 1,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 감소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발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일 텐데요. 급성 심정지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에서 청주시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강화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길을 건너던 중학생이 차량에 부딪혀 무호흡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약사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학생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율을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 모형 앞에 자리 잡은 흉부 압박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서툴지만 응급 구조사의 설명에 따라 심폐소생술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봅니다. 실제 상황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가슴을 압박하고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자동 심장 충격기도 직접 다루며 사용법을 익힙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도 들고 생각보다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은 주기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급성 심정지가 온 환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특히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청주시에서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 중인 흥덕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정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마련을 했고요. 충북 지역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참여율은 20%로 전국 평균인 28%보다 낮은 수준. 청주시는 공무원뿐 아니라 주기적인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어서 운동회를 열기도 쉽지 않은데요. 단양군의 7개 작은 학교들이 함께 모여 연합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축포 속에 운동회에 막이 오릅니다. 온달팀과 평강팀 두 팀으로 나눈 학생들이 대형 공을 상대편 진영으로 힘껏 넘깁니다. 단양 지역 7개 초등학교가 함께하는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대형 운동회가 학생들은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은 평소에 못 만났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도 다 개성 있고 해서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운동회다운 운동회를 치를 수 없었던 단양의 작은 학교들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7개 초등학교에 유치원생까지 다 합해 모두 223명. 하지만 열기만큼은 그 어떤 운동회보다 뜨겁습니다. 연합운동회로 치르다 보니 다양한 경기가 가능해졌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 제 초등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적으니까 제가 좀 운동회도 별로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랑 많이 모여서 하니까 더 재밌고 뭔가 더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한 단양군 관내 기관과 단체가 모두 나서 운동장 구석구석마다 먹거리와 놀거리, 공부거리를 마련해 더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재밌고 되게 막 신나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모르겠어요. 단양군이 첫 시도한 연합운동회는 모범 사례가 되어 보은군과 영동군 등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노는 범위를 더 넓히고 옆에 있는 학생들, 또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고 꿈과 희망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열린 운동회를 시작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운동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 활동에도 더 형태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펼쳐진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가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대전시청에서 CTX 거버넌스 2차 회의를 열고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성격으로 심사를 통과할 경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CTX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람처럼 나무도 아프고 병들었을 때 의사가 필요합니다. 수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무 의사는 합격률이 10%밖에 안 되는 국가 자격 제도인데 기후변화 등으로 나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목받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 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시름시름 앓던 늑술해한 감나무의 썩은 속을 파내고 코르크 조각과 섞은 새살을 채워 넣은 다음 잘 아물도록 약도 듬뿍 발라줍니다.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도 못하고 혼자 병원도 못 가는 나무 환자를 돌보는 게 나무 의사입니다. 병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얘를 배양을 해요. 잎을 갖다가 병든 잎을 갖다가 1차 배양, 2차 배양해서 여기 현미경으로 포자를 봅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병에 걸려 있구나. 나무 의사는 수목의 질병이나 각종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국가자격 전문가로 산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수목 병리학과 해충학은 물론 약재와 외과 수술 분야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하고 필기와 실기 등 난이도도 높아 합격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나무의 수세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죽은 나무를 고사 판정할 때가 있어요. 이땐 진짜 안타깝죠, 엄청.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 1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수목진료는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 할 수 있는데 지자체와 국가기관은 예외로 분류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간은 엄격하게 나무의사에 맡기도록 하면서 공공 영역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국가기관이 경영하는 산림이라 이런 쪽은 예외로 한다 해가지고 나무의사 아닌데 하고 해도 관계없어요. 나무의사가 아닌데다가 다 발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죠. 도내 30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나무의사는 1000명 정도.
기후변화로 신종 질병이 늘고 식물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면서 나무 의사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청주시와 국제로타리 3740지구 청주 로타리클럽이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 예방접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국제로타리 3740지구 이경수 총재, 국제로타리클럽 장종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협약식에 따라 청주 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청주시는 다음 달까지 대상자 접수 등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됩니다. 추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주 하나병원에서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충북운동본부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충북에서 3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9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안전한 일터를 위한 위험작업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 없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시 송절동에 구축할 M15X 신규 팹을 AI용 고성능 D램 생산기지로 만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 인프라 핵심인 HBM 등 4세대 D램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주시에 건설할 신규 팹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결정하고 팹 건설에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말부터 팹 건설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서 2025년 11월 준공 후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 선도주자인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른바 특허 무임승차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 특허 수가 1000여 개에 달하고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수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며 강경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 침해 금지 소송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에 본사를 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150여 개 파트너사 대표를 초청해 동반성장 컨벤션을 개최했습니다. 동반성장 협약식, 상생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사, 충주시장 등 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비전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22년 경기 이천에 있던 본사와 공장을 충주 산업단지로 이전해 첨단 제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충북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수거한 식품과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 등 15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요오드나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라 매달 3-4차례 도내 유통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독일 클링스포어 박물관에서 직지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직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직지 복본과 금속활자 인쇄술, 한지 공예품 등 60종 이상의 전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